절찬리에 상영 중이었던 김은경표 막장 드라마가 조기 종영을 한다라고 하는 참으로 믿을 수 없는 안타까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진짜 이 막장 드라마가 그냥 막장이 아니라 거기는 뭐 개딸들도 많고 뭐 이러니까 걔 막장 드라마가 되기를 바랬거든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김은경 씨가 반박을 하고 그거에 대해 가지고 신우이가 재반박을 하고 아들이 나서가지고 또 반박을 하고 뭐 자료가 막 공개가 되고 뭐 이 정도는 돼야 우리가 이지명에 걸맞는 그런 개막장 드라마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좀 아쉽게도 일단 조기 종영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조기 종영을 한다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너무 그 실망할 필요는 또 없을 것 같아요. 김은경표 이 막장 드라마는 다른 막장 드라마는 질적으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원래 되게 막장 드라마라고 한다면 끝날 때 뭐 어떻게 조기 조정을 하겠습니까? 죄송한 마음으로 야 우리가 진짜 뭐 여러분들의 시간을 낭비하게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뭐 서둘러 그냥 후다닥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 이놈의 김은경표 막장 드라마는 그런 거와는 달라요. 끝나기는 끝나는데 그냥 끝나는 게 아니다. 이제부터 진짜 이야기가 시작이 된다. 진짜 개막장 드라마의 본편이 시작된다라고 홍보를 하면서 막장 드라마가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한번 봐야 되겠죠. 김은경표 막장 드라마가 어떤 식으로 끝을 냈는지, 그리고 이게 그냥 단순한 프리퀄에 불과했다. 본편은 지금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게 어떤 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김은경의 혁신이가 드디어 10일 날 마무리가 됐습니다. 부족한 말로 불편을 드려서 사과드린다. 아무래도 노인 비하를 했던 그거에 대한 얘기인 것 같죠. 그리고 뭐 쭉 그냥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다가 다 쓸데없는 얘기고요. 자기 자신에 대해 가지고 사실 혁신이가 조기 조정했던 가장 강력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여러 가지 민주당의 그런 악재도 있었겠습니다만 결정적으로는 지 본인 스스로에 대한 그 사생활의 문제가 됐던 거 아니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입도 뻥긋하지 않고 생각해 보니까 괘씸하네.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자기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도 꺼내지 않고 자기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만 나와가지고 대신 엄마의 총알바지 역할만 하고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거리입니까? 최소한 부모로서 양심이 있으면 자기 아들이 그렇게나 총알바지가 되고 있고 욕을 먹고 있으면은 언론사들이 다 집중적으로 아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으면은 어미된 마음으로 나와가지고 사죄를 하고 아들 대신으로 나를 비판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도 모자랄 판인데 이놈의 그 엄마라고 하는 김은경이는 어떻게 된 것인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입을 꾹 닫고 있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제가 보기에 엄마로서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저희의 혁신안이 씨앗이 되어 민주당이 국민들의 신뢰와 선택을 받는 정당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뭐겠습니까? 야 이제부터 기대해라. 안전벨트 꽉 매라. 이제부터 뭐가 시작된다? 진짜 본편 이야기, 진짜 개막장 이야기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광고를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이 저희의 혁신안이 씨앗이 돼가지고 민주당을 뭔가 바꾸겠다라는 것인데 이 혁신안이라는 게 뭘까? 그냥 빠르게 조기 종영을 하고 퇴장을 하고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에 도대체 어떤 씨앗을 심겨놨다라는 것인가? 요거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야 벌써부터 기대감이 큽니다. 한겨레조차도 뭐라고 기사를 쓰고 있습니까? 이재명 팬덤 물꼬를 튼 민주당의 혁신안이다. 갈등의 화약고가 될 것이다.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대의원제를 무력화시키겠다라는 것이에요. 이 대의원제에 둘러싸고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습니다. 일단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은 원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당원 당규에 따르면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을 선출할 때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권리당원 40%, 대의원 30%, 국민 여론조사 25%, 일반 당원 5% 이렇게 반영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김은경표로 어떻게 바꾸겠다라는 거예요? 권리당원이 70%, 국민 여론조사 30%를 넣겠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해서 누구를 그냥 싹 무력화를 시키는 겁니까? 대의원이랑 일반 당원 이 두 가지를 싹 다 무력화를 시키는 것이죠. 이 권리당원이라고 하는 게 말이 그냥 권리당원인 것이지 당비를 갖다가 6개월 정도만 내면은 자동으로 권리당원이 되게 되고요. 현재 그리고 민주당의 권리당원의 거의 99%는 누구라고 정리가 되는 거예요. 개딸들이라고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김은경이 하겠다라는 건 쉽게 얘기해가지고
누가 설치도록 그 판을 깔아주겠다라는 거예요. 개딸들이 설치도록 판을 깔아주겠다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혁신안이 뭐가 되는 겁니까? 막장 드라마에서 개막장 드라마로 바뀌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투표에서 권리당원의 역할을 높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또 뭐까지 하겠다라는 겁니까? 현재는 대의원을 지역위원장이 임명하고 있는데 그거를 권리당원이 또 직접 선출하도록 바꾸겠다라는 것이에요. 야, 이렇게 되면은 뭐 우리 입장에서는 진짜 땡큐가 되는 겁니다. 원래 그 대의원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역할이 있겠습니다만 약간 좀 이제 그 민주당 입장에서 험지라고 분류가 되는 지역들, 뭐 대구가 됐거나 경북이 됐거나 이런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들의 민주당의 기반을 만들고 그런 지역들의 목소리를 듣겠다라고 하는 역할이 대의원의 역할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주류에 상관없이 소신을 조금 지킬 수 있는, 그게 이제 민주당에 쏘시는 것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말도 안 되는 헛소리인 것인데, 뭐가 됐든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소신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반을 만들어주는 게 대의원의 역할이었던 것인데, 아예 그냥 개딸들이 대의원까지 임명하도록 바뀌게 된다면은 지역부터 시작해가지고 불리한 지역이 됐거나 유리한 지역이 됐거나 싹 다 어떻게 되는 거겠습니까? 그쵸. 험지 누가 도대체 거기에 나가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진짜 이렇게나 좋은 일이 없는 것이죠. 대구 경북 지역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민주당이 포기 선언하게 되는 그런 꼴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번에 김은경이 이런 얘기도 했어요. 중진 이상의 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이 불출마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원래는 이제 뭐 구체적으로 뭐 3선이다 4선이다 이때부터는 그냥 출마를 못하도록 하자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거는 워낙에 좀 반발이 심하다 보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그냥 좀 중진 의원들 같은 경우는 좀 자제를 합시다라는 얘기인데, 이것만 들어보더라도 이 코미디 아니겠습니까? 아니 지금 뭐 중진 의원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이야기가 사실 다 어디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재명으로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이 같은 경우는 선출직만 뭐 제가 기억하기에 4번 한 것 같은데, 성남시장 2번 하고 경기도지사 1번 하고 그리고 국회의원까지 1번 했으니까 4번이나 지금 선출직에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러면 중진 중에 중진인 것이고 악의 꽃 중에 악의 꽃이 여기 이제 심겨져 있는데 그 꽃부터 제거하고 그 꽃부터 없애자, 이재명에부터 불출마 선언합시다 라는 얘기가 나와야지 그나마 뭔가 혁신하는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이거는 그냥 무슨 뭐 아무런 그것도 없는 것이고 철저하게 그냥 김은경이가 이재명의 아바타 역할을 톡톡히 그냥 했다라고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계속 그냥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당 지금 지지율을 봤을 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국민의힘이 앞서 나갈 수밖에 없죠, 그렇죠? 최근 여론조사 보니까 38.7%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34.4%로 4.3%나 지금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이제 권리당원이 높아지게 되고 비율이, 그다음에 대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상 무력화가 되게 된다면 이 지역 간의 이런 어떤 뭐 격차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심화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벌써부터 여론조사 결과에서 그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국민의힘의 지지도가 41%고요. 민주당이 34%로 거의 한 6%, 7% 차이가 나고 있고, 인천, 경기 같은 경우도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37%, 34%로 국민의힘이 앞서 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원래 이제 그 서울이 됐거나 인천이 됐거나 경기가 됐거나 싹 다 어떤 지역이에요? 사실 뭐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세 곳인데, 뭐 어쨌거나 이 지역이 전부 다 민주당 강세였던 지역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벌써부터 혁신안이 공개가 되기 전부터도 국민의힘이 앞서 나가고 있다라는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대의원제를 사실상 폐지하다시피 해버리고 개딸들이 설치도록 그렇게 더 판을 깔아준다? 격차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다른 여론조사, 9일날 나온 여론조사 보니까요, 국민의힘 37%고요. 민주당이 28%입니다. 3개월 만에 최저치를 찍었다라고 하는데, 연합뉴스가 했던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5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민주당 지지도가 계속해가지고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가 이번에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최저치를 기록하게 됐다는 것이죠. 지역별로도 아까 전에 민주당이 조금 밀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눈여겨봐야 되는 게 연령대별로 봤었을 때 40대 같은 경우는 6월, 7월, 8월 계속해가지고 하락세인데 무려 지금 한 17%나 떨어진 상태이고요. 광주, 전라도 지역 같은 경우도 53%에서 40%니까 13%나 지금 폭락한 그런 상태입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뭐 민주당이 가장 먼저 혁신했어야 되는 이재명을 언급하지 않고,
그리고 또 돈봉투 사건 같은 경우는 아직 이게 뭐 본격적으로 시작도 안 된 상태입니다. 이런 것들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고 오히려 개딸들이 더 설칠 수 있는 판을 깔아줄 것이다라는 예측은 저도 못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당이 지금 골로 가고 있다라는 게 너무나 명백한데 가장 어떻게 보면은 문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언급이라도 할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근본적으로 해결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언급하는 척이라도 할 줄 알았는데 아예 이번에 작정을 하고 척은커녕 오히려 개딸들이 설칠 수 있도록 권리당원의 비율을 저렇게나 높여준다? 우리는 그냥 뭐 하면 되겠습니까? 발 씻고서 그냥 뭐 박수만 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뭐 이참에 제가 뭐 박수를 칠 때 너무 뭐 기쁘니까 손가락 박수뿐만 아니라 발가락이라도 박수를 같이 치겠습니다. 야, 저 여자가 진짜 얼굴만 다른 얼굴도 근데 뭐 가만히 보면 좀 비슷하게 생기긴 했어요. 관상적으로 봤을 때. 뭐 어쨌거나 얼굴만 다른 이재명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하고 계시는데 야, 진짜 막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능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직관적으로, 본성적으로 뭐 이렇게 느끼는 바가 있나 봐요. 우리는 앞만 보더라도 우리 주변에 김은경 씨와 관련돼 있는 그런 식의 논란이 있는 사람 주변에 계십니까? 없잖아요. 무슨 뭐 남편이 그렇게 되고 뭐 시아버지가 그렇게 되고 뭐 이런 식의 논란을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논란들 아닙니까? TV나 드라마에서나 뭐 볼 법한 논란이지. 어디서 그런데 뭐 저런 사람을 공수해 와가지고 누가 무슨 뭐 추천이라도 해주는 것인지 아마 이재명이 딱 그냥 보면은 느껴질 겁니다. 이 사람이다. 이 사람 나랑 동족이다. 아마 바로 느끼는 바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사람을 데려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김은경을 보면서 얼굴만 다른 이재명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오늘 제가 한 명을 더 소개시켜 드리고자 해요. 얼굴만 다른 이재명이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특징이 한 가지가 더 거기에 붙어야 되는데 얼굴만 다르고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나이가 어린 이재명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친구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벌써부터 좀 소름이 끼치죠. 얼굴이 다르고 나이도 조금 더 어린데 이재명과 비슷하다. 도대체 그 친구가 뭐 하는 친구일까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굉장히 좀 흥미로운 친구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그런 얘기를 하죠. 누군가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관심이 많고 누군가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생각하다 보면은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할지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할지가 좀 보인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개는 그런 거를 우리가 사랑이다라고 표현하는데 뭐 제가 이재명 대표를 사랑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거만큼이나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열정이 많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고민해 봤어요. 지금 민주당이 한마디로 골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지율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뭐 서울이나 경기권에서 민주당 국민의힘 지지율이 10% 격차가 막 나고 있는 상태이고 10월 달에 뭐 사퇴한다 아니다 뭐 9월 달에 사퇴한다 뭐 별의별 얘기가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최근에 같은 경우는 그거를 좀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김은경이를 데리고 왔는데 김은경이는 뭐 이거 뭐 얼굴만 다른 이재명이랑 똑같은 인간이다 보니까 문제를 그냥 더 쌓아가는 그런 이제 형국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이가 어떤 식으로 문제를 타개 나갈 것인가 그거를 제가 고민해 봤는데 이재명 전문가로서 이재명에 대한 다른 의미의 사랑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재명을 제가 분석해 보니까 뻔히 생각이 들었고 그대로 그냥 행동을 하더라고요. 당연히 그게 뭐겠습니까? 후쿠시마 선동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제가 이재명을 사랑하고 이재명에 대해서 분석을 많이 한다라고 해도 그 저조차 저는 인간 아니겠습니까? 이재명은 약간 인간답지 않은 인간인 것이고 인간인 제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경지가 있더라고요. 후쿠시마에 대해 가지고 선동을 해가지고 다시 뭔가 국면 전환을 시도할 것이다 정도는 제가 예측을 했는데 야 이거는 진짜 제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바로 뭐였습니까? 8살 애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활동가라고 소개하면서 후쿠시마에 대해 가지고 선동하는 거 이거는 제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친구가 지금 초등학생입니다. 근데 그 초등학생이 나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우리나라 대통령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핵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겠다라는 걸 찬성했다는 거 그게 뭐 얘한테 제일 싫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당장에 뭐 위험한 핵 발전을 멈추자 이런 얘기를 지금 누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초등학생이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너무 막 좀 무섭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자녀가 있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이 막 8살 꼬망이가 갑자기 막 나한테 와가지고 핵오염수를 우리가 반드시 막 멈춰야 되는 것이야. 나는 내가 제일 싫은 게 뭔 줄 알아? 윤석열 대통령이 그것만 찬성한 거야. 이런 얘기하고 있으면 여러분 무슨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이 뭔가 잘못돼도 대단히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8살 꼬맹이라고 한다면 제일 싫은 게 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나 당근 먹기 싫은데, 나 오이 먹기 싫은데, 제 얘기하는 겁니다. 아, 당근 먹기 싫은데 오이 먹기 싫은데 막 그거 막 억지로 막 건강하다고 막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게 막 제일 싫다라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이 지금 꼬맹이 같은 경우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뭐 어떻다라는 등 무슨 뭐 그랄씨가 뭐 어떻다라는 등 해고연수가 어떻다라는 등 핵무기가 어떻다라는 등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누가 보든지 간에 이재명이가 의도를 하고 이재명이가 애를 정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밖에 보이지 않고 솔직한 제 심정으로는 이런 자리에 애를 보낸 부모조차 제가 보기엔 처벌을 해야 되는 그런 수준이라고 봅니다.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거리겠습니까? 부모하면 그 낯짝이라도 제가 보고 싶어요. 이것도 제가 충격을 받았는데 더 충격을 받았던 게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초등학생이 아니라 고등학생 친구가 나와가지고 막 성토를 하던데 그 친구가 바로 정근효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얘도 지금 뭐 활동가라고 소개가 되고 있죠. 근데 이 정근효에 대해 가지고 중앙일보가 이런 식의 보도를 했습니다. 민생보다 특검이 중요하냐? 이재명 혼쭐을 낸 17세 고교생 이런 식으로 중앙일보가 기사를 냈는데 처음에는 제가 이 얘기만 들었을 때는 아 고등학생이 진짜 뭐 뭔가 그 패기가 있다. 고등학생 나온 패기가 있구나. 정치 이런 거만 눈치 보지 않고 이재명 면전에다 대고 이재명을 비판할 수 있는 이 정도 진짜 용기가 있구나. 대단한 친구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 내막을 들어보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중앙일보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저런 식의 기사를 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근우라고 하는 친구가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국회는 이재명 특검 찬성 반대, 김건희 이야기를 하는 그런 기구가 아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욕하는 현수막,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욕하는 현수막을 다는 게 부끄럽지도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전형적인 뭐겠습니까? 양비론인 것이죠. 이것도 마음에 들지 않고 저것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 국민의힘도 잘못된 것이고 민주당도 잘못된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노동자, 기후위기 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 이런 얘기를 꺼내고 있어요. 딱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 감이 잡히실 것 같은데요. 노동자에 대한 얘기하고요. 환경에 대한만 얘기를 하고 국민힘도 싫고 민주당도 싫다. 이게 어디로 그럼 귀결이 되는 거겠습니까? 그렇죠. 무슨 뭐 정의당이 됐거나 거기서 조금 더 극단적으로 빠지면 녹색당 같은 거로 빠지던가 이렇게 빠지게 되는 것인데 아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민주당이 됐거나 정의당이 됐거나 뭐 녹색당이 됐거나 고놈인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지금 같은 시국에는 민주당이 이재명으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그냥 돌아버려 가지고 모든 사법 리스크 이거는 사실 뭐 사상적인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재명은 그냥 뭐 잡범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옛날부터 사상적으로 문제가 있던 데가 어디예요? 정의당과 녹색당 이런 당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뭐 백지화를 시켰나라고 비판하고 있고 물론 이렇게 비판한다라는 것만 가지고 제가 이재명의 얼굴만 바뀐 아이다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죠.